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목소리가 밝으십니다. 네, 네, 좋은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큼지막한 친서가 어떤 내용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걸로 추측을 하십니까? 예. 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일단 그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김영철이 구두로 내용을 전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좀 만족한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멘트 할 때 그, 친서를 읽지도 않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직 안 근데 이제, 봤다라고. 예, 네. 이제 지금은 받겠죠. 네네네. 예, 근데 그 내용은 대체로 이제 추정해 보면, 일단 내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거를 이제 높이 치하하고, 음. 그래서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지 마라. 음. 아, 나는 확실히 한다. 그러나 그거는 한 번에 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좀 세월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한 번에 다, 바라질 말고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니까 일단 6월 12일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음. 만난다면 거기서 일단 큰 진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포기한다는 나의 결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여러 번 만나자.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이, 이제 트럼프 예. 대통령이 몇 번 만나자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네, 맞아요. 그게 다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음, 생각됩니다. 예측이라고는 하셨지만 마치 네, 친서를 읽고 계신 듯한 굉장히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신도 확인을 한 거고 또 북한의 입장도 좀 설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네, 보시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 봉투 크기 갖고도 참 말이 많던데요. 이 신년사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 내지는 위협을 했거든요. 예, 예. 올림픽에 참가하고 뭐 9월 달에 자기네 정권 수립 70주년이니까 그때 두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기념하자, 서로 축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까지 우리가 핵 억지력을 확보를 했고 미국이 우리를 이제는 공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을 갖고 음. 있고 네네. 내 책상 위에 버튼이 있어서 이거 누르면 언제든지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그랬었죠. 협박을 했는데 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이 버튼이 있으면 나는 더 큰 버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간에 네네. 대선 후보 기간에도 상대방 후보들을 저 꼬마라고 지칭을 하면서 꼬마라는 게 아주 나쁜 뜻이에요. 트럼프한테는. 음. 그리고 김정은한테도 로켓맨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네네. 기분이 안 좋을 땐 리틀 로켓맨. 사실은 영어로 리틀은 좋을 뜻인데 귀엽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한테는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예. 그걸 알아채고 좀 상당히 큰 음.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했고 봉투도 이제 음. 하얀색인데 백악관이 이제 하얀 집이잖아요. 네. 화이트하우스니까 하얀 봉투에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청와대니까 푸른 기와집이니까 푸른색 이런 파일집 뭐 이런 파일에다가 거. 예. 네네. 그래서 당시 아마 푸른색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음. 지금은 하얀색. 그리고 크기도 A4 용지보다 좀 더 큰 1.5배 정도 되는 네. 크기인데 일단 그것만 보고도 만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패러디로 훨씬 더 큰 봉투에 가지고 패러디까지 나오는데 네, 봤습니다. 예. 일단은 트럼프한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일단은 그런 가운데 뭐 이야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에 회담이 열리는 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앞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네. 부분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꿈을 꾸다가 예. 좀 현실적으로 허공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그게 어떻게 음. 보면 기대 수준은 조금 낮게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본래 얘기는
빅뱅 어프로치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초반에 다 끝내버리는 네. 거의 핵심적인 북한의 핵을 다 포기시키는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단계적인 방식으로 조금 그걸 수용하는 것 같고요. 음.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끝나는데 여러 번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처음에 원칙과 의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반드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몇 달 이내에 미국이 바라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의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트럼프가 바라는 다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핵폭탄이 한 20개가 있으면 한 서너 개만 보낸다든지 어. 그래서 보낼 거라는 걸 징표를 보내는 거죠. 네네네. 이미 징표로 보여준 게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인질도 석방했고 음. 몇 가지 징표가 있는데 6월 12일 날도 모종의 이제 카드는 들고 가지만 특히 이제 예상되는 게 ICBM 대륙간 음. 탄도탄을 미국이 제일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는 좀 양보를 하는데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 수준을 너무 한 번에 요번 6월 12일 날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오산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은 따라주는데 의지나 그리고 초반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수요는 좀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음. 그게 오히려 너무 그냥 빨리 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서두르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하다가 지쳐가지고 돌아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차근차근 음. 가는 방식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판문점에서 어저께도 성김하고 최선희하고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김 대사가 지금 현직 필리핀 대사인데 네. 성김 대사하고 뭐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백악관의 그 한반도 보좌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최정예 회담 멤버들이 네. 지금 벌써 네 번째 회담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12일 전까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접근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문을 12일 날 내도록 지금 그렇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전선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전선언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본래는 이제 그 볼튼이나 네.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면 그걸 조약화해서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음.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들으셨겠지만은 요번 12일 날 서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랬거든요. 네네. 서명하지 않는다는 거는 큰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약을 만들어서 북한에게 체제 보장의 일환으로서 이 저 상원의 비준을 받는 건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다른 방식의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의 보장이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적대 관계는 끝났다라는 걸 보여줘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3자 종전 선언을 해서 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상당히 씻어주겠다. 음. 이런 제스처로 과거에는 이제 종전에는 본래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미국이.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빅뱅 방식으로 처음에 한꺼번에 그냥 막, 그렇죠. 북한의 핵을 일거타격을 하겠다. 폐기시키려고, 예. 이게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이거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도 전에 인센티브를 먼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인센티브 줄 걸 다른 걸 생각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해주자.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도 있고 하니까 한국의 정치적,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도 들어주고 그렇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보관이 중국은 빼놓고 해서 중국을 소외시키면서 삼국이 하자. 이런 음. 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우리 청와대에서는 조금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조금 덜 하겠죠. 종전 선언을 하는 게. 근데 네, 중국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자만 모이는 거에 네. 대해서. 중국이 이제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네. 이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을 예. 가담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6.25 때 참전은 했지만 그게 정규군이 한 게 아니라 의용군이 했는데 6.25 끝난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해산해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졌고, 네. 두 번째는 그 군사정전위원회 당연히 이제 참전국이고 휴전협정에도 사인했기 때문에 군사정전위원회 그 위원이었는데 다 철수해 버렸어요. 음. 스스로 94년에 다 철수해 벌써 24년 전에 철수한 거죠. 네네네. 철수했죠. 그 다음에 전쟁을 종전한다 그러면 전쟁 상태를 한 상대방이랑 하는 건데 한국하고 이제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하고 예. 미국하고 다 수교를 했어요, 이미. 네네네. 수교까지 했으니까 종전선언에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중 관계를 보거나 향후에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할 땐 같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설득은 하는데, 음.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지금 중요합니다. 북한이 어떤 그렇겠죠. 태도를 보일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 지원은 한중일이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특히나 또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체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지금 경제 지원도 문제지만 예. 주한미군을 좀 감축한다든지 한미동맹의 역할과 규모,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지원 문제는 일단 한다고 해도 94년에 제네바 핵합 이후에도 우리가 70%나 냈기 때문에 네네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좀 아쉽긴 하죠. 미국이 네네.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그래서 이제 말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 개성공단 대기라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이익이 되는 것들도 부분부터 시작하고 국제 시작해야 된다. 컨소시엄을 해서 해결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